아침에 눈을 떴을 때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의 온기는 남아있는데 정작 누구를 안고 울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허탈했던 적 있으신가요? 잡으려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그 조각들 때문에 온종일 마음이 시렸던 기억. 여러분도 남몰래 이런 적 있으시죠? 하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뇌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고군분투한 아주 자연스러운 흔적이니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약 6년이라는 긴 시간을 꿈을 꾸는 데 사용합니다. 인생의 상당 부분을 무의식의 극장에 앉아 보내는 셈이니 생각보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스크린을 바라보았는데도 막상 잠에서 깨어난 직후 95%의 꿈은 기억 속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니까요. 어젯밤 꿈속에서 정성껏 세워둔 웅장한 모래성들이 아침의 파도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가는 현상.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뇌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면 신경과학자인 매튜 워커와 그의 연구진은요, 우리의 뇌가 단순히 꿈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워버린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렘수면 상태에 진입하면 우리 뇌에서는 기억을 단단하게 기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화학물질의 분비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것은 마치 잉크가 텅 빈 펜으로 종이 위에 열심히 일기를 쓰는 것과 같죠. 무의식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순간은 너무도 생생하지만 아침이 밝아오면 결국 백지만 남게 되는 겁니다. 뇌는 밤새도록 우리가 낮 동안 겪은 감정의 찌꺼기와 수많은 불필요한 정보들을 마치 컴퓨터 휴지통 비우듯 비워냅니다. 여러분이 꾼 꿈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결코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뇌가 여러분의 맑고 가벼운 내일을 위해 감당하기 버거운 어제의 짐을 대신 버려준 아주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배려인 셈입니다. 참고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덧붙이자면요. 사람은 코를 고는 동시에 꿈을 꿀 수는 없다고 하네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찾아온 온전한 육체의 휴식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잠시 무의식의 상영관 불을 끄고 완전한 쉼을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가끔 꿈속에서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마주쳐 당황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나를 위협하는 괴한으로, 때로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구원자로 등장하는 그 낯선 얼굴들 말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꿈속에 등장하는 모든 얼굴은 우리가 살면서 현실에서 단 한 번이라도 마주쳤던 사람들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시각적 정보를 조작할 수는 있어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의 얼굴을 완벽하게 창조해내지는 못합니다. 대신 출근길 복잡한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간 누군가, 어제 저녁 식당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친 종업원, 혹은 아주 어릴 적 동네 어귀에서 보았던 낯선 이의 얼굴들을 무의식의 거대한 사진첩에 몰래 저장해둡니다. 가끔 꿈속에 등장하는 낯선 사람들, 사실 그들은 우리 뇌가 무의식의 사진첩에 몰래 저장해둔 스쳐 지나간 인연들입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이 수많은 엑스트라의 얼굴들을 꿈의 무대 위로 캐스팅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죠.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짧은 순간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 나의 밤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오묘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하나의 그럴듯한 이야기를 조합해내는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복잡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보통 3, 4세가 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하죠.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자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생기고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이야기로 재구성할 수 있는 뇌의 기억력이 충분히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을 자며 짓는 그 평온한 미소 뒤에는 이제 막 세상에서 수집한 조각들을 하나둘씩 모아 자신만의 작은 우주를 만들어가는 눈부신 성장의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의 꿈은 어른들의 꿈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바쁘게 돌아가는 마음의 작업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꿈이 현실의 굳건한 경계를 훌쩍 뛰어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꿈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파편들을 미리 엿보는 미래 예지를 경험하기도 하죠. 흔히 예지몽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실제로 꽤 높은 정확도로 현실에서 똑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법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무의식이 현실에서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미세한 단서와 패턴들을 무서운 속도로 계산해서 가장 확률 높은 미래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낸 경이로운 결과에 가깝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를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이 지금 꿈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꿈속의 날씨나 등장인물 등 모든 상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 바로 루시드 드림, 자각몽입니다. 이 꿈의 형태는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나의 의지대로 꿈의 세계를 통제하는 루시드 드림. 우리 내면의 거대한 잠재력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과거에는 이를 그저 신비주의자들의 허풍 섞인 착각으로 치부했지만 1980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수면 연구가 스티븐 라버지와 그의 연구진이 아주 기발한 실험을 통해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라버지는 자각몽에 익숙한 실험 참가자들을 수면실에 눕히고 이렇게 지시했어요. 꿈속에서 당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의식적으로 현실의 육체적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여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뇌파 측정기에는 참가자가 꿈을 꾸는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있다는 신호가 명확히 기록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연구진과 약속한 정확한 패턴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잠들어 있는 육체 속에서 온전히 깨어 활동하는 인간의 자아가 과학의 이름으로 증명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의지대로 무의식의 세계를 설계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한 잠재력이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본 꿈의 속성을 다크 심리학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뒤집어 보려 합니다. 앞서 우리는 뇌가 어떻게 스쳐 지나간 낯선 타인들의 얼굴을 무의식에 저장하고 그 불완전한 조각들을 엮어 하나의 진실된 현실처럼 완벽하게 믿게 만드는지 살펴보았죠. 뇌의 이러한 맹목적인 재구성 능력은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인간 뇌의 이러한 취약한 특성을 깨어있는 현실 세계에서 교묘하게 악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뇌가 무의식에 스며든 낯선 정보를 어느 순간 나의 원래 생각이나 진실로 착각해버린다는 사실은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무기가 됩니다. 다크 심리학에서 경고하는 가스라이팅이나 은밀한 대중세뇌가 바로 이 원리를 아주 철저하게 따르고 있죠. 미디어가 쏟아내는 교묘한 암시, 직장이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타인의 억압 섞인 평가들은 마치 출근길에 스쳐간 낯선 이의 얼굴처럼 내 무의식의 사진첩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뇌는 이 조작된 정보들을 조합하여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불안한 시나리오를 완성해냅니다. 현실에서 타인이 심어놓은 거짓 정보와 억압을 내 생각으로 착각하는 것, 깨어있는 상태에서 꾸는 끔찍한 악몽,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타인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거짓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온전히 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현실 속에서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되는 것이죠. 마치 텅 빈 펜으로 기록하려 했던 꿈의 기억들이 아침이면 모두 사라지는 것처럼 타인이 씌운 부정적인 암시들도 결국은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밤마다 뇌가 만들어내는 안전한 환상에 속고 있지만 어쩌면 낮에도 타인이 정교하게 설계한 은밀한 암시에 조종당하며 보이지 않는 깨어있는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나 한계, 혹은 나를 향한 날 선 잣대가 정말 오롯이 내 것이 맞는지
한 번쯤 걸음을 멈추고 깊이 의심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 생각들 중 95%는 어쩌면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르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뇌는 이토록 쉼없이 세상을 빨아들이는 경이롭고도 취약한 존재입니다. 밤이면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대한 상영관을 열어 나를 위로하고 불필요한 아픔을 지워주는 고마운 친구지만 낮에는 타인의 시선과 교묘한 말 한마디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아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이미 환상에서 깨어날 준비는 끝난 것이니까요. 오늘 밤부터 아주 작은 행동 딱 하나만 우리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나 긍정적인 순간의 이미지 하나를 선명하게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나만의 영화의 가장 따뜻한 배우 하나를 직접 캐스팅해 주는 것이죠.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그 작은 다정함이 밤사이 당신의 무의식을 지키고 내일의 현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요. 오늘 밤은 그 어떤 불안도 당신의 꿈결을 방해하지 못하기를. 마음심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한 휴식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